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2회 자살 시도 끝에 재차 입원 권고를 받았으나 자택에서 목을 매인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2-293531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동을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2020년 5월 7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사망 5개월 전인 2021년 1월 29일까지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2020년 5월 1일과 2020년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으며 위 각 자살 시도 전후로 담당 의사로부터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위 기간 중 담당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바에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물러날 곳이 없다. 가족 생계도 달렸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버텨도 내 인생은 답이 없을 것 같다. 모든 게 재미없다. 나에게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마지막 내원일인 2021년 1월 29일 내가 견딘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언급한 후 내원을 중단하였다가 2021년 6월 17일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망인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고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입원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이었고 상담 과정에서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사망 전 내원을 중단한 기간 동안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 그 모친인 원고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승인 결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중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망인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 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나 그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